앞으로 이 사건, 이 판결 이후에 이 둘은 만나지 않는다. 만나거나 연락하거나 SNS를 통해 연락하면 위반 횟수당 얼마의 위약금 조항을 걸어놓는다든지 이런 조정조항, 합의조항을 통해서 앞으로 내 혼인 생활에 대한 재발 방지책은 마련하되 조용하게 넘어갈 수 있고 상간자에게는 어떤 제약을 걸어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분류는 남녀가 쌍으로 하잖아요. 조강지처들 보면 상간녀만 미워하고 자기 남편은 그럴 사람 아니야 이렇게 감싸는 경우가 있던데, 조강지처라고 하더라도 자기 남편은 잘못이 없고 상간녀만 잘못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요즘에 많지 않아요. 제가 늘 의뢰인들한테 말해요. 이렇게 손뼉도 맞춰야 소리가 난다고. 상간녀만 잘못한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된다. 남편이 어쨌든 상간녀가 처음에 뭐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꼬시고 뭐 어떤 물질 공세를 했더라도 결국 넘어가면 그거는 쌍방의 잘못이기 때문에 한쪽의 잘못만은 없다고 얘기를 하면 요즘은 모든 분들이 대충 알아요. 어떤 분들은 그 상간녀보다 자기 배우자를 더 배심하게 생각하고 더 배신감을 느껴요. 자기가 그렇게 가정에 헌신하고 자녀들한테 잘하고 배우자한테 잘했는데 나 몰래 바람을 폈다는 거에 상당한 이제 정신적 고통과 배신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혼은 하지 않고 내 배우자는 지금 나와 같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면서 상간녀한테만 소송을 하는 경우는 매우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전과 달리 내 남편, 내 와이프는 잘못한 게 없고 상간녀만 잘못했어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배우자 외도를 해도 이혼을 안 하려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우선 첫 번째, 어린 자녀들이 있거나 어리진 않더라도 자녀들이 결혼식을 앞두고 있거나 이러면은 자녀들 보기 부끄러워서, 혹은 잘못은 저질렀더라도 아빠나 엄마의 존재가 아직 필요하기 때문에 내 가정은 지키려고 하는 경우가 첫 번째로 많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잘못은 떼네들이 했는데 왜 내가 이혼을 해서 이혼남 이혼녀가 돼야 되고, 내가 이혼하면 저 사람들은 더 자유롭게 만나고 이제부터 아무렇게 만나고 이제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뭐라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너무 억울함, 그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해달라고 해도 나는 너랑 이혼 못 해준다 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 그 이유는 자녀들에게 부모의 존재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혼해주기 억울한 경우, 내 남편이, 내 와이프가 바람펴서 이혼한다는 거를 자기 뭐 가족들, 부모님 혹은 지인들이 알기를 싫어하는 경우, 이런 경우로 좁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혼하지 않을 경우에 내 가정은 예전처럼 이제 평화를 지키면서 상간녀만 응징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내 마인드 컨트롤부터 잘해야 돼요. 내가 마인드 컨트롤을 하지 못해서 어떤 싸움이 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고 큰 소리를 치고 이 일이 내 주변 사람들, 특히나 이제 내 자녀들, 부모님, 지인들한테 알려지는 순간 그 가정은 예전과 같이 온전하게 유지되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자녀들이 이 상황을 아는 순간 뭐 이게 미성년자든 성년자든 상당한 충격을 받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 바람을 핀 아빠나 엄마를 증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면 이미 그 가정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요. 내 가족이나 지인들이 이 얘기를 아는 순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려요. 그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소문이 퍼져나감과 동시에 야, 너 남편이 뭐 어쨌다며? 네 와이프가 어쨌다며? 너 왜 그런데 참고 살아? 이렇기 때문에 내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고 내 입단속을 잘해야 시간이 지나면 이제 예전과 비슷한 유사한 혼인관계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인드 컨트롤과 입조심을 잘해야 돼요. 아무리 이제 상간녀가 상간남이 밉더라도 합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 혹은 내가 상간자의 존재를 알았을 때 그 집에 쳐들어가서 난리를 피고 경찰이 오고 하는 순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이제 경찰 접수되는 순간 이제 경찰서를 들락날락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또 배우자와의 갈등도 더 심해지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제 화가 나고 증거가 수집되지 않더라도 가능하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 상간소송을 조용히 진행하고, 내가 상간소송을 통해서 상간자가 잘못한 만큼의 위자료를 받고 마무리를 하되, 앞으로 이러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상간자와 내 배우자가 만남을 금지하는 이런 조항, 만남 금지 조항, 앞으로 이 사건, 이 판결 이후에 이 둘은 만나지 않는다. 만나거나 연락하거나 SNS를 통해 연락하면 위반 횟수당 얼마의 위약금 조항을 걸어놓는다든지 이런 조정조항, 합의조항을 통해서 앞으로 내 혼인 생활에 대한 재발 방지책은 마련하되 조용하게 넘어갈 수 있고 상간자에게는 어떠한 제약을 걸어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쪽이 잘못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사단이 났으면 부부가 그 상처를 잘 매듭을 어떻게 봉합을 시키는지가 중요해요. 당연히 이제 잘못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잘못한 사람은 평생 사죄하면서 죄인처럼 사는 게 당연한 거고, 비록
내 배우자가 잘못했더라도 한수만 있을 때마다 그 상간녀 상간남 얘기를 하면서 배우자를 모욕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물론 이제 그 이후에도 또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 상간소송에서 이제 일단락이 되고 배우자가 이제 그 이후에 자기 가정 자녀들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이면 최대한 서로 노력해서 부부 상담을 받든 용서하기로 했으면 그런 모습을 꾸준히 참고 또 참고 쌍방이 다 참아야 돼요. 그런 모습을 유지해 나가는 게 상간소송에서 상간자만 어떻게 응징을 하고 우리 가정은 예전처럼 원만한 가족관계가 유지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상간녀를 직접 만나는 건 어떤 좋은 선택일까요?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왜냐면 직접 만나면은 워낙 흥분돼요. 상간녀나 상간남이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미 가기 전부터 이미 긴장이 돼 있죠. 얘를 만나서 뭘 물어봐야 되고 내가 뭘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고 제가 뭐라고 대답하면 난 또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하는 온갖 생각이 있다가 막상 만나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하얘져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자기가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찾아가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분풀이를 하러 가거나 증거가 약간 미흡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백을 이끌어 나가게 핸드폰 녹음을 켜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정작 돌아와서 들어보면 본인이 물어보지 못한 거야. 너 유부녀인지 알고 만난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하지도 못하는 오는 경우가 많아서 물론 그런 미흡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꼭 만나야 된다. 그럼 만나면 좋은데 만나기 전에 내가 적어도 어떤 답변은 듣고 와야겠다는 거를 수십 번 되뇌이고 마음을 강하게 먹고 가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고, 상간녀 상간남을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상당히 불법적인 요소가 많을 수도 있어요. 직장을 찾아가서 뭐 얘기를 하다 보면 목소리가 커지면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게 뭐 명예훼손으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집 주소를 어떻게 알아내서 집에 갔는데 그게 뭐 공동 출입문을 다른 사람들 들어갈 때 몰래 같이 들어갔다고 해서 주거 침입으로 고소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간남 상간녀를 찾아가는 이유는 있겠지만 찾아가기 전에 충분한 조언과 준비를 하고 찾아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바람핀 배우자는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죄인처럼 살아가요. 죄인처럼 살아간다는 게 집안일을 모두 하고 이런 것보다는 재발 방지, 내가 예전과 달리 이렇게 딴 곳에 눈을 팔지 않는다라는 그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려고 해야 되죠. 당연히 이제 배우자와의 어떤 부부관계나 아니면 다른 대화, 자녀들과의 관계 이런 거를 최대한 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는 이제 예전과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식의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가정이 원만히 유지될까 말까 정도니까 최대한 노력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